오해는 그만, 우유가 호소를 하네요. 우유는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친다는데 요거 오해일까요, 임 교수님? 저 이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 가면은. 그런데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뼈 건강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해치진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칼슘이란 영양소는 인이란 영양소와 함께요. 뼈나 치아에 들어가기도 하고 흡수될 때도 세트로 들어오고 배설될 때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우유의 경우에는 칼슘도 많지만요. 인이라든지 황과 같은 이 산성 무기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에는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네. 실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칼슘 1.2 대 인이 1, 그러니까 1.2 대 1로 아주 흡수되기 좋은 그런 비율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 생체 내에서의 이용도 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 때 가장 잘 이용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우유의 경우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오해였던 걸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시면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은 안 먹는 게 답이다. 저희 남편은 그래서 우유도 안 먹고 크림빵도 안 먹고 그러는데 오 교수님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유 섭취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 그 유당 불내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 락타제라고 해서 유당을 분해하는 이런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가 좀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거나 이럴 때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락타제가 충분히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좀 줄어들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우유를 먹을 때 이게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건데요. 사실 그것도 조금씩 계속 서서히 늘려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완전 식품제인 이 우유를 안 먹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선천적으로 이제 완전히 좀 형성이 안 되는 분이 가끔 계신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걸 자주 이런 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락토 프리 제품이라 해서 이게 유당이 좀 적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유 드시면 배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오늘 저희가 우유를 이렇게 조리해서 먹잖아요. 조리할 경우는 괜찮나요? 저 아직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네. 실제 우유 드시고 소 안 드시는 분들, 속이 거북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식에 섞어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 안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때 필요한 락타제라는 소화 요소가 좀 부족하거나 없어서 그런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은 위장에서 이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락타제라도 얘를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에 섞어서 또는 음식에 요리할 때 함께 넣어서 드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유 잘 못 네.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는 방법이에요? 네, 우유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은 네.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우유를 가지고요. 네. 발효를 시키게 되면 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 네. 25% 정도가 감소를 하게 아.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 우유를 발효시켜서 먹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때에 이제 요거트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거나 또는 치즈, 요거트, 네, 치즈. 예. 네. 이런 유제품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유당에서 좀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직접 집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네. 이것을 수제로 만들었는데요. 네. 아주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유를 그냥 사오셔서 그 우유에다가 약간 진한 우유, 농 발효유가 있습니다. 발효유. 시중에 파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유 1리터에 농 발효유 한 통을 부어가지고요. 섞어준 다음에 그것을 우리 다 집에 밥솥 다 있죠? 밥솥에? 밥솥에 보온으로 해놓고 뜨끈뜨끈하게. 그렇죠.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밥솥에 스위치를 빼세요. 빼고 한 7, 8시간을 두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발효가 되는데요. 여기 직접 만드신 건가 보다. 이걸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맛도 좋고 좋아요. 이건 바로 플레인이거든요. 보세요. 요 감
아유,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몽글몽글하게 네, 네, 요거트가 네. 됐습니다. 자, 요즘같이 더운 여름 날씨에는 네. 굳이 밥솥에 안 넣고 실온에 아, 두더라도 그래요? 아주 잘 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밥솥에는 네. 아까 뭐 잠깐 두라고 그랬는데 1시간 실온에는 정도. 한 네. 시간 정도. 뒀다가 실온에도 빼고. 1시간 정도? 예. 네. 그 밥솥에 둘 때는 네. 그냥 밥솥에다가 바로 넣지 마시고요. 네. 약간 따뜻한 물을 좀 담근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보온으로 해놓고 아. 1시간 정도 있다가 스위치 빼면 되고요. 네. 네. 실온에는 한 24시간 정도. 하루 알겠습니다. 정도? 네네네. 네. 그렇게 두시면 되고요. 네. 요 이렇게 만든 요거트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발효를 잘 시킨 발효요. 이 요거트는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좋아하는 과일들. 또 요거만 먹으면 좀 섭섭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냥 네. 플레인으로 드셔도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꿀을 꿀을 좀 주면은 또 너무 진짜 맛있지, 좋아하죠. 달달하게. 네. 거기에다가 우리 견과류. 견과류를 하루에 견과류를 꼭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견과류를 네. 그냥 먹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네. 또는 제철 과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재료들을 네. 이렇게 한껏 그렇습니다. 꾸미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꼭 이런 네. 재료가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네. 예를 넣고 저는 딸기잼 넣으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달달하고. 든든하게 맞습니다. 있어요. 거기다가 네. 좀 예쁘게 네. 이렇게 네. 민트 잎을 하나를 네. 꽂아서 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와, 됩니다. 진짜 예쁘다. 짜잔 하고 와.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정말- 완성이 됐어요. 네. 요건 아침 대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네. 좋죠.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금 그냥 시간이 흐르게 어. 되면 약간 유청이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거는 네. 잘 이렇게 섞어서 섞어만- 드시면 아, 섞어서. 예, 드시게 되면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아니 저기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아유, 여기 딱 마침 더 있어요. 숟가락이 하나 남기만 왔어요. 숟가락이 남아서. 야, 이거 춤추게 너무 만드는 맛있다. 요거트. 와우. 음. 잠깐만. 야,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 또는 집에 있는 과일 어떤 거든지 올려도 되고.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다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시간이에요.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재료들이 이렇게 요것도 우유를 만나니까 또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에요. 맛있다. 근데 요게 이제 우유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임 교수님? 네, 이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의 경우에는 이 발효하는 과정에 우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바로 그 유당이 문제잖아요. 유당을 발효시켜서 유산으로 만듭니다. 젖산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 같은 걸로 드시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챙기시고 거기에 유산균도 덤으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속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데워서 섞어서 발효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린다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 일부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약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약의 흡수율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약은 괜찮은데 일부 약이 예를 들어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프로플록사시가 같은 항생제 계통의 약들에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주의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가 좀 쓰리거나 그럴 때 제산제 이렇게 많이 빨아서 드시는 현타액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죠. 아, 네. 거긴 좀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유를 먹고 나면 칼슘 흡수가 잘 되는데 그게 같이 있는 경우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순간적으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산제를 드실 때는 우유하고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비약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변비약. 경우가 있는데 일부 변비약은 이제 위는 산이 많죠. 위에서 이게 녹아버리면 안 되고 장에 가서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 장에서만 녹을 수 있도록 이 코팅을 해놓는데 이걸 갖다가 그 위 산을 견딜 수 있게 막 코팅을 해놓은 건데 이 변비약을 먹었는데 위에서 그 우유하고 같이 드시면 우유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녹아버리면은 장까지 못 넘어가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변비약을 드실 때는 우유하고 같이 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산균 정장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코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상식만 알고 계시면 되지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렇게 겁내하시고 또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